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먼저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남은 하반기 힘차게 백고동 올릴까? 조선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주가 빅사이클에 들어왔다라는 건 저희 투자자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워낙에 네. 이제 이 빅사이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또 중간에 쉬어갔던 구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조선 섹터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었던 그렇죠. 이야기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조선가도 계속 오른대지 물동량도 는대지 하는 상황인데 사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선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거를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섹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세요? 이제 뭐 어떤 섹터든 간에 네. 사실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사이클이란 이야기를 모두가 다 들어봤을 정도로 이미 시장에서 계속 회자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이고 네. 꽤나 긴 시간이 또 흘렀다라는 부분들 다들 알고 있는 뭐 정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IT 섹터도 어떤 그 사이클 산업인데 바닥을 지나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이클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많이 올랐다가 이제 빠지는 그런 네. 현상들을 보여주듯이 조선 사이클도 지금 분명히 돌아서고 슈퍼 사이클이 온 건 맞아요. 그게 이제 작년 한 여름부터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 실질적인 수주가 거기에 맞춰서 좋은 수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도크가 꽉 찼다란 얘기들 뭐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중국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니까 걔네들이 물량을 받는 거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조선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네. 주가도 사실 꽤나 올랐습니다. 다만 이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사이클에 올라타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3년치 물량을 이미 다 수주해 놓고 도크는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어떤 수주 여기서 돈 안 되는 거는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 가져가, 일본 뭐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이제 한국이 돈 되는 것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 3사의 2분기 영업이익을 다 합쳐서 보면 4,975억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적자를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추정치가 3,879억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이 정도 금액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추정치 대비해서 한 28% 굉장히 높은 네, 그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죠. 그 정도의 어떤 뭐 실적을 보여줬고 아까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브리핑하실 때도 나왔는데요. 성과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말인즉슨 선주들이 배를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조선소에다가 맡겨도 시간이 너무 이 후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 운임료가 좋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게 딱 선박 이 해운 산업이 그렇거든요. 네. 물 들어올 때 여기는 물을 열심히 저어서 최대한 많이 벌어놓고 또 불황일 때 최대한 버텨내야 되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이 선주들은 굉장히 이 해운 산업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크 때 이렇게 대량 발주했다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 용선을 했다가 문제가 되거나 하는 그런 해운사들도 있었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들 알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물론 침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글로벌 경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들을 보였단 말이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지 쓸데없이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이후에는 기업들이 좀 더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사람들의 소비가 좀 더 좋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물동량이 증가하고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 선박을 빠르게 확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들이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지표들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사실 슈퍼 사이클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실적이 피크아웃 아니야? 약간 그쵸. 이런 부분들이 걱정일 수 있잖아요. 지금이 고점 아니야? 그런데 사실 밸류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위치기는 해요. 사실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나 뭐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 보면 2026년도에 나오는 영업이익을 좀 땡겨서 봤을 때 지금이 좀 적정 주가거나 그래도 약간 오버밸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단이란 말이죠. 네. 물론 뭐 HD 뭐 한국 조선해양.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 더 올라야지 그런 위치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꽤나 올라온 상황에서의 밸류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센티가 안 좋다 보니까 조정을 함께 받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겁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미래 실적을 우리가 땡겨와서 항상 주가는 선반영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약간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현재 철강 가격이 굉장히 이제 좀 하락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월 초에 한 142달러 정도 톤당 하던 철강 가격이 지금 101달러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략 뭐 한 30%, 20%, 29%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 네. 시티그룹에서 나온 이번 보고서에 보면 중국 철강 제조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 건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한 80달러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조선업에 있어서 이 후판 가격, 철강 가격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쵸. 이 후판 가격이 전체 그 마진의 2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가인데 이게 100달러에서 80달러로 줄어든다? 대략 한 20%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0에서 20% 정도의 마진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실적보다는 향후 나오는 실적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높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더 적을 수 있겠다. 후판가가 내려가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은 높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그럼 하반기 실적을 기대해 봐도 된다로 해석을 하고 네. 그러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오면 사실 밸류 부담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퍼가 너무 높은 네. 거 아니야 하지만 다음 분기 실적이 더 잘 높게 나오면, 나오고 네. 계속해서 이제 그 눈높이보다 더 좋게 나올 때는 충분히 또 퍼가 또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시장만 저는 좀 안정이 된다라면 주가가 뭐 과도하게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여전히 조금 수출 산업이다 보니까 뭐 환율이라든지 좀 얘기 안할수 조심해야 되는 없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네. 환율적인 사실 대표적인 수출주로 꼽히는 게 또 조선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움직이고 나서의 환율의 흐름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원가 만들어내는 후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볼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철강석 가격을 우리가 철강 값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 그것도 원자재를 싸게 사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철강 업체들에서는 물론 뭐 당장 조선업에서는 그걸 영향을 안 받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 결국 후판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환율에 따른 리스크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사실 조선주가 어떻게 보면 빠르게 막 급등하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하반기까지 길게 보고 업황이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는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열려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실적을 더 상향시킬 수 있느냐 여기 여부에 달려 있고 그런 그쵸. 모멘텀들이 얼마나 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섹터가 전반적으로 가지 못하고 다 하락하는 분위기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장의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금 뭐 조정이 사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업사이드가 나오겠다 이건 조금 어려운 어려운 질문이죠. 예, 네. 종목마다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조선 섹터에서의 대장주 하면 HD 한국조선해양 그쵸. 이 기업이 신고가도 가장 먼저 들어갔었고요. 주가의 상승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대장주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사실 증권가에서는 한 26만에서 30만 원 정도의 TP를 잡아놓기는 네. 했는데 이게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15년도부터 2024년도 그러니까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되는 박스권을 이제 탈피를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의 조정 받고 난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미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게 어떤 단발성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조선 섹터는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 탄소 배출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LNG라든지 암모니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암모니아 선박은 저는 약간 대중화되긴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이 코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LNG 선박으로 우리가 전환한다고 했을 때 연료 탱크에 대한 어떤 웰딩이라든지 아니면 보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한국이 중국 대비해서 강점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선박 시장의 어떤 교체 수요 이런 것들에 따른 사이클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이 또 비싸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계속해서 친환경 선박을 봐야 한다. 어디서 얼마나 발주가 나올지 여기에 좀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LNG선에 대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기술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업종도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조선주가 이렇게 슈퍼사이클에 들어가고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면 조선 기자재 쪽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기자재도 조선업이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불황을 겪었던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거든요. 네.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 몇몇이 있는데 실적 대비해서 뭐 저평가된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고요. 뭐 그 중에서 대표적인 뭐 기업이라고 하면 뭐 태광이라든지 요번에 뭐 그 상장한 현대힘스 뭐 이런 기업들도 실적은 괜찮습니다. 근데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뭐 거품이 좀 덜 빠졌다. 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략 뭐 태광이라는 기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영업이익 한 450억에서 한 500억. 아마 2026년도 한 600억 정도 넘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비해서 시가총액 3,600억이니까 분명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그 시동을 걸던 시점이었는데 네. 아쉽게도 이제 뭐 시장 전체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분위기를 못 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소형단의 종목들이 시세 탄력이 좀 좋다 보니까 네. 성광밴드라든지 뭐 태광 이런 기업들을 저가에 좀 매수를 해두셨다가 조선업의 어떤 사이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을 타겠다라고 하신다면 시세적인 탄력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네. 뭐 너무 큰 비중보다는 적절하게 이렇게 바스켓으로 어떤 이 조선 섹터를 담는다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 담을 수 있다. 이 기자재 쪽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쪽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밸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실적을 네. 타고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쪽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이 밸류적으로 가장 여전히 싸요. 네. 2026년도 실적을 대비했을 때 대략적으로 주가로 봤을 때 한 30만 원까지는 가야 적정한 주가, 그러니까 퍼 한 10배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사실 단기적으로 21선 하회하는 주가 흐름에서 저점이 어디입니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조금 그쵸, 어렵겠지만 네. 긴 관점으로 이런 사이클들이 진행이 되었을 때는
조정 시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한 16만 원 부근 정도에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가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5년 동안에 증시가 대략 뭐 9월 달이 미국 같은 경우는 최악인 시점, 한국 같은 경우는 10월 달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그 말인즉슨 10월이 가장 사기 좋은 시점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시다가 고점 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런 가격단에 들어왔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사실 속이 굉장히 쓰리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사기 좋은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종목 선정을 잘 해놓으시고 공부를 잘 해놓으신다면 분명히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조선주와 관련된 이야기들 쭉 나눠봤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